안녕하세요. 백령초등학교 교장 최덕진입니다. 제가 출장도 있고 수학여행 관련하여 질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들르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안건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안건 주제는 수학여행 시행 여부인데요. 먼저 백령초등학교 수학여행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1월에 23년 1년 동안의 학교 일정을 수학여행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4월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에는 수학여행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예산, 교육청 옹진군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확보했고 7월 18일에는 수학여행 활성화 1차 위원회를 열어서 학생 의견 청취 5, 6학년 대상으로 에버랜드 뮤지컬 공연, 서울 구궁 역사체험, 서울시 도시체험, 인천 계양장 역사거리 체험, 그리고 숙박시설은 위약금이 없는 인천 하버파크 호텔 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1차 계획안을 작성하고 7월 21일에는 수학여행 사전답사 및 보고를 김정찬 조희성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2차 위원회를 열어서 사전 답사한 내용으로 수학여행 기간, 장소, 일정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자료를 제출하였고 검토했습니다. 8월 25일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수학여행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8월 31일 법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교사노동조합에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에 문제가 있다라는 법적 제기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업무 담당 교사, 여기서는 체험학습 담당 교사를 말합니다. 및 인솔교사에게 위법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추진하거나 인솔을 강요한 일이 없도록 하라.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생이나 유아 이동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니학교나 유치원 차원에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보류 혹은 전면 취소 요청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수단을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운영하거나 인솔을 강요하면 그리고 친구가 접수가 될 경우 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하고 도로교통법상 신고 대상이고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은 좀 언짢은 또는 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인천교사노동조합의 이런 요청도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기준이 상향돼서 어린이 체험학습에 대한 체험학습을 위한 교통수단의 기준이 상향되어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용했던 일반 버스, 일반 전세버스나 관광버스가 불법이라는 건데 그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을 추진하면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거나 취소하라는 내용인데 이런 과정이 이런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문제 발생 과정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작년 10월 28일 법제처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시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통학 차량 규정에 맞는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된다고 법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경찰청에서 교육부에 법제처의 그런 법 해석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7월과 8월 사이에 여름방학 사이죠. 교육부는 2학기에 차량을 이용하는 체험학습에 대혼란이 예상되고 반발이 심하자 경찰청에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8월 25일에서야 경찰청과 교육부는 차량 단속보다는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도 또는 홍보하겠다고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8월 25일 이후 전국의 선생님들은 애매한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차량 단속을 미루는 것 뿐이지 혹시나 안전사고 발생 시 불법 차량 이용으로 보상은커녕 벌금 및 처벌을 받는다는 경찰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전국에 알려지자 수학여행을 바로 앞둔 전국의 학교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최초로 제주도 특별자치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등하교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하게 되는 현장 체험학습도 어린이 이 통학으로 보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기준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7월에서야 법제처 해석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도 등하교와는 통학버스처럼 신고를 하고 그 규정에 맞아야 된다는 그러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대혼란에 빠지자 그리고 항의를 하자 8월 25일에서야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교통 단속을 유보한다고 그리고 홍보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통안전 원칙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당분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체험학습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준수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요청을 합니다. 마치 당분간 불법이지만 단속하지 않겠지만 불법이라도 단속은 하지 않겠지만 불법이 안 되기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학기 체험학습을 바로 앞두고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대혼란에 빠지자 8월 25일에야 교육부도 경찰청과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관할 지역경찰서에 또는 법률가에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선생님이 지역의 경찰청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요. 전국에서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교육 연구 게시판에 올려져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경찰청에 문의한 질문입니다. 현장 체험 추진 시 이용하는 버스를 사전에 교통관리과에 신고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전세버스, 일반 관광버스죠. 를 이용해도 신고를 받아주는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전세버스 이용 중에 사건, 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고 규정 미준수로 학교 측의 책임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법적 해석입니다.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청은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버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에 맞게 신고해야 되겠죠. 그런 버스가 아니면 학교 측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알아보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동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동승자가 타고 있다는 걸 부착하게 되어 있고 통학버스를 경찰청에 신고한 그 증명서를 버스 내에 항상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 그러니까 보호자죠. 동승자는 승하차 시 내려서
안전지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띠 착용이나 일반적으로 이런 안전규칙을 말하겠죠. 그리고 운전자 및 통학버스 안전 도우미는 일정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운행 기록을 일정 기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학생 안전위해서 까다롭게 이렇게 하고 있고, 통학버스, 이렇게 백년초등학교처럼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이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전세버스나 관광버스가 당장 이 법규를 준수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고작 몇 차례 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이 까다로운 법 준수를 지킬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의 입장은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를 어린이 통학용으로 개조하려면 어린이용 좌석 시트로 개조하고, 버스 겉면을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승하차 안전원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가 개조 비용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고, 개조한 버스는 성인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많아야 5, 6회 정도 하는 수학여행을 하자고 버스 개조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버스 관계자의 말입니다. 경찰청과 법률 전문가의 해석으로는 결국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교사와 학교가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렵게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인솔하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형사 처벌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라는 건 당연히 교육청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세버스, 일반 관광버스의 이용은 위법 행위이므로 교사는 형사적, 민사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교장으로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그러니까 수학여행에 갈 권리도 보호해야 되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도 보호해야 되는 양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제안 드리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 드려서 정말 본의 아니게 유감입니다. 안건은 결국 2023학년도 2학기 수학여행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가입니다. 시행한다면 어떤 것들이 더 갖춰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학생 안전, 교사 법적 보호, 어린이 통학 차량 확보 등이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프로그램, 비용, 예산,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위원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교권보호위원회 의견과, 그리고 또 이 의견을 긴급 학교위원회를 한 번 더 운영회를 더 열어서 논의를 요청드릴 것이고요. 교권보호위원회 의견과 긴급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장으로서 최종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긴 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